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설 연휴 전에 만나 뵀었고요. 그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가봤습니다. 그리고는 쭉 자동차에 대해서 시작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핫한 초전도체 정말요? 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잘 알아서 매매하실 걸로 보고, 예, 요즘에 강한 쪽의 섹터 중에 하나가 은근하게 강한 쪽이 화장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화장품 관련된 쪽, 왜 이렇게 좀 강하고 거기다가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은근하게 강한 움직임 나오는 쪽이 화장품인 것 같아요. LG생활건강도 어제 오늘 좀 변동폭은 크긴 하지만 빨간불이 이틀 연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뭐 IPO 관련된 업계 이야기일까요? 가격적 메리트일까요? 가장 큰 배경, 그 키워드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LG생활건강도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왔는지, 네. 예, 그렇게 안 된다 하다가 그만큼 많이 좀 소외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요즘 분위기가 또 저 PBR 관련주처럼 많이 좀 하락하고 소외됐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오늘 또 뭐 iPa밀리 SC 네. 이런 쪽은 계속 어제 좀 오버했던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변화가 좀 들어오는데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수출 데이터 잘 나와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 화장품 수출이 한 71%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1월 달에 얼마나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흐름들 8개월 연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글로벌에서도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하고 화장품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앵커님도 이렇게 많이 쓰세요? 저도 많이 쓰죠.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색조까지 많이 예.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넘어가죠. 저도 좀 써야 될 얼굴인데 많이 죄송합니다. 쓰시면서. 예? 쓴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일단, 미국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6개월 연속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 1월 최대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120억 달러까지 찍었고요. 중국은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중국마저도 돌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LG생활건강이나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게 이런 쪽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대표님, 네. 미국 쪽에서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게 방점을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전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중국 쪽에서 턴하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둘 다 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도 지금 더 잘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중국의 턴어라운드는 아직 좀 불안합니다. 네. 소비 지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괜찮은 쪽에서 북미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존 페이셜 세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있는 기초부터 색조까지 들어가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중에서 순위가 공개되는데 그중에서 28개가 공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브랜드가 6개 그리고 또 한국 ODM이 4개. 와.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는 이쪽이 한국 쪽이 다 그렇네요. 네. 담당하고 있네요.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1위한 제품이 뭐냐면은 코스RX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올리브영 그 브랜드에서도 많이 판매가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하는데요? 그 패드로 이렇게 닦아대는 거 있잖아요. 스킨 패드. 네. 그걸로 유명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식이 화장품에서는 좀 얇은 편입니다. 여기까지요.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고수의 느낌이 팍팍,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네. 인수한 회사죠. 네. 그래서, 패다가 되는 패드 쪽과 함께 8위 보니까 잘하는 브랜드 조선미녀.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21위가 VT의 리들샷. 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리들샷이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최근에 또 VT도 한번 반응을 했었고,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또 이쪽 동향을 보게 되면 인디 브랜드가 약진했다. 잘 보여지고 있고, K뷰티에 대한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MZ세대들이 스킨케어부터 그리고 또 나오는 직접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눈을 띄기 시작하는데 지금 과연 뭘 살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일단 저가 소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런 어떤 큐약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어떻게 국내 브랜드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ODM이나 중소형 브랜드 쪽
관련된 쪽들은 계속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 속에서 4분기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성적표 좋은 기업들 좀 추려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패밀리 SC 네. 눈길이 가는데 오늘 대형사들은 조금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온 업체들 쪽으로 보게 되면 4분기 영업이익이 76억, 290% 이상 증가했고요. 연간 영업이익이 150% 이상 증가했다. 그런 쪽에서 무상증자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 회사 월봉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쪽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어떤 트렌드를 맞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익이 116억, 120% 이상 증가했고요. 연간 영업이익 330억 되니까 거의 90% 이상 증가했다. 다 거의 뭐 수치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섹터들의 대표 주자들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 4분기의 영업이익이 90억 대 94% 증가했고요. 연간 영업이익 320억 8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치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 산업이나 업황이 성장하는 거 뭐 있어? 고민하지 말고 화장품 쪽이 맞지 않느냐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올해도 이어가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단서들을 계속 찾아야겠죠. 단서는 수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럼 확인된다? 그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역시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나요? 아니면 이쪽은 그렇게 특별하게 제시하는 그 뷰는 없나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한 쪽도 있고 안 한 쪽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안 한 쪽은 아직까지 지역별로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좀 의존력이 높다 보면 그쪽은 약간 줄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과정 쪽에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하.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올해에 대한 자신감들이 높은 상황들입니다. 올해도 잘해서 연간 최대 실적까지도 넘보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만 확보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수출 성장세도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모멘텀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화장품 보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는 저희 장 마무리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볼 거고요. 먼저 저희 장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쪽에서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 오늘은 뚜렷하게 장중 오후장 확인이 됐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확인이 된 오늘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화학업종과 함께 금융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오후장에 보여왔는데요. 잠시 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2월 16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파란불 켠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오랜만에 오후 들어 탄력을 키운 쪽은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한 번 더 쏠리는 계기가 된 걸까요? 모처럼 2차전지 셀 쪽의 흐름이 강하게 잡혔고요. 그 가운데 1.33%나 오르면서 2648선에 코스피 지수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코스닥은 오후장에 빨간불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오기도 했으나 3시 구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밀려나는 패턴이 나왔고요. 860선 하회한 구간에서 오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양대 지수의 힘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힘을 더욱더 모아가는 오후장이었습니다.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오후로 넘어가면서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금융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됐고요. 주가 여기에 화답 그리고 지수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약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 반도체 소부장 다수 포진이 되어 있죠. 성장 동력으로 올라온 종목들 대다수가 오늘은 파란불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0.19% 정도로 코스닥은 확인이 됩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장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물이었고요.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업종은 뚜렷합니다. 가장 많이 산 업종은 화학업종이었고요.
금융업종도 기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기전자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느 때처럼 1,000억 원을 넘거나 하는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막판에 전기전자 쪽에선 기관은 매도 전환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되네요. 막판에 확인되는 그 업종별 동향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조금 더 고른 매수세를 보인 쪽은 오늘은 외국인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의 흐름을 보신다면 하드웨어 쪽에서 외국인이 특히 더 많이 팔았고요. 기관까지 같이 판 모양새였습니다. 기관이 훨씬 더 많이 팔았고요. 오늘장에서 2,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 연속된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막판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상당 부분은 좀 줄였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오늘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계산을 한 이후에 소폭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일단은 막판의 변화 요인 최근에는 수급상으로 나타나는 최근 장이라는 점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보도록 할게요. 환율 시장 오늘 소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1,33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1,330원 초반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 둔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저가 매수 유입의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도 달러 매수세를 키운 하루 종일 모습이었고요. 1,335원 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토톱의 흐름은 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막판에 매수 전환되면서 확인이 되게 됐는데요. 가수급이어서 한 번 더 확인은 해보셔야겠습니다. 146,80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셀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중 하나죠. 41만 원 선을 회복한 구간에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테슬라 배터리 8월 출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모멘텀을 가진 모습이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으로 마무리, 삼성물산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강한 흐름 연출했다 특징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막판의 탄력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강한 하루였다라는 이야기, 테슬라발 훈풍 받았다라는 이야기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간 엔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 받는 모습 속에 오늘 엔캠 7%대 하락세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은 좀 약하게 나타났고요. HP, SP가 7%대 하락, 리노공업도 3% 하락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좀 수급상 변화도 막판에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전 오후 변화도 치열합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 마침표 찍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볼까요, 대표님? 네, 결국엔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답은 저 PBR. 이런 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오는군요. 예, 네. 또 이렇게 균형이 그렇게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 현 선물가 오늘 8,000개 가까이 선물 매수했고 네. 주식은 5,500억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코스피 쪽에 무게가 실리죠. 이럴 때는 또 잊혀졌던 주춤했던 저 PBR 올라오고 반도체 약하고 2차 전지 갔던 거 다시 밀리고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아마 또 보다 보니까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부담도 약간 좀 소화하는 정도. 예,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시속 게임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서 또 보니까 이번에 APR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고 그때 세 개 종목이 같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IPO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아하. 거의 3조 가까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개인들 자금 글로 쏠리게 되면 코스닥이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겠죠.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군요. 그 IPO 자금 쏠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리 마치고 저희 이야기하고 있던 화장품 키워드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한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화장품 IPO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관련돼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브랜드는 중저가 브랜드 쪽, 네. 그리고 또 중소형 ODM 업체 부합되고 말씀하셨던 APR이 들어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약간 홈뷰티 관련된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 이것도 또 트렌드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대형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고 레벨업하기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포진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저가, 브랜드, 실적, 우등생 이렇게 키워드는 좁혀지는데요. 네. 종목으로 딱 꼽아 보도록 하죠. 포착한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근데 실적 우등생을 얘기했으니까 네. 잉글우드랩 등생 인구드랩. 네. 이 종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다음 주 23일 날 나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괜찮은 걸 알고 움직였다가 실적 나오면 새로운 그때가 매수 타이밍?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미리미리 보자 네네.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는 국내 공장 양호한데 이제 미국 공장이 토토화란 데 있나 봅니다. 이쪽에서 아직 정상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정상화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또 본격적인 성장 들어올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뭐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성장 괜찮다 그러면 또 레벨업을 시도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선케어 제품의 강점이 있습니다. 선크림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이쪽 선블락 이쪽이 미국의 제조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한데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여름 성수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수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뷰티에서 굿 말리큐얼스 이런 회사가 있나 봅니다. 네.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보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한 9위, 10위, 17위 오.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잉글우드랩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좋아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변화 이거는 계속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주요 고객사 엘리자베스 아덴 유명한 회사입니까? 들어봤습니다. 저도 알 정도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팬티 뷰티는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쪽이고 거기다가 또 튤라 뭐 이런 쪽에서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뜨는 브랜드 맞춰간다 이런 쪽도 하나의 실적의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볼만한 자리가 왔다. 네. 자, 목표가랑 손절가도 함께 받아볼까요, 대표님? 네, 지난번 고점 때는 돌파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모멘텀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약간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요한 지지권 이탈하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AS 짧게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1월 들어서 첫 번째로 받아본 테마가 AI였고요. 한글과 컴퓨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도 뭐 챗 GPT 쪽에서 뭐 새로운 거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150% 넘는 상승폭 달성하고 급등후 조정, 횡보, 그리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으는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 볼 수 있는 종목,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해요, 대표님. 네, 이스트 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같이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스트 소프트는 반등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이 맞지 않나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예, 가격대가 이제 저항이 한 36,000원대 부분이 저항이 뚜렷합니다. 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집중하게 되면 한글과 컴퓨터가 아닐까 한쪽에서 이쪽은 조금씩 이제 올해 지지를 다졌고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다시 전고점 때 근처 가지 않나 안쪽에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토프트는 일단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한글과 컴퓨터는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 리스트업 해놔도 괜찮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